안녕하세요. 강사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저희가 슬슬 떡찜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앙금플러워 파이핑을 전혀 안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꾸 장미부터 연습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저만 따라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초보분들이고 처음으로 앙금플러워 독학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처음에 장미부터 하시기보다는 내가 압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작은 꽃들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다음 챕터쯤 아마 동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찜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가 찜기를 살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나무 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텐 찜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살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나무 찜기가 좋아, 아니야 나는 스텐 찜기가 좋아,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처음에 뭘로 배웠었냐면 나무 찜기로 배웠어요. 그래서 떡을 나무 찜기로 찌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퓨전 떡 같은 걸 할 때에는 그 스텐 찜기가 훨씬 더 편안했거든요. 그래서 스텐 찜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에 떡을 6개, 뭐 5개 이렇게 쪄야 돼가지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찜기는 바로 대창에서 나온 그 방앗간에서 쓰는, 진짜 방앗간에서 쓰는 찜기를 안쪽에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찜기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요, 앙금플러워 떡 케이크가 꽃이 이쁜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화려한지 화사하게 그 색감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이 맛이 없으면 재구매율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공방을 차릴까 말까 되게 한참 고민을 했을 때, 그리고 공방이 잘 될지 안 될지를 계속 고민할 때 제가 주로 깊게 봤던 것은 바로 재구매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매하신 분이 또 오시고 또 오신다는 거는 그만큼 제 떡이 맛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앙금플라워도 마음에 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이 맛있지 않으면 잘 먹었어요, 아니면 재구매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사업이 쭉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언제 드냐면, 재구매하시는 단골 고객님이 점점 늘어날 때, 그때 내가 떡을 잘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이제 피드백 사진 같은 게 없더라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나무 찜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스텐 찜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찜기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찜기가 작은 찜기부터 조금 더 넉넉한 찜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물솥이랑 세트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알루미늄 찜솥 물찜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스텐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스텐 찜기를 구매했습니다. 스텐 물솥. 네, 스텐 물솥에 여기 세트 구성으로 30cm짜리 2단 찜기를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나무 찜기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요걸로 제가 한 4세트 정도 구매를 하고, 물솥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그리고 가스가 없었기 때문에 인덕션을 2개에서 3개 정도 구비를 해놓고 자격증반이랑 그 다음에 판매할 때 대량으로 여기 찜기에서 만들곤 했었어요. 근데 이 찜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위층과 아래층이 접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간 차지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리를 잘못했을 때 금방 썩거나 뒤틀림이 심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준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요 찜기를 바꿔주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물이 계속 닿고 마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 결이 한 장씩, 뚜껑에도 이제 하나 이렇게 덧대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나무들이 한 겹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무 찜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제가 추석 때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백일상에 들어가는 송편 같은 거 찔 때에는 나무찜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무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송편이나 절편처럼 물기가 많은 반죽을 찔 때에는 요 나무찜기가 훨씬 더 잘 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송편을 좀 많이 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약간 요런 찜기를 놓을 만한 공간이 여유가 좀 주방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나무찜기를 구매하시면 떡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서 떡을 쪘는데 갑자기 찜질방 온 것 같은 그 한증막 같은 냄새가 막 나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떡을 맛있게 찌고 있는 느낌도 막 들고 그다음에 만두도 찔 수 있고 뭐 고구마도 찔 수 있고 하니까 뭔가 내가 잘 요긴하게 잘만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뒤틀림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나무기 때문에 또 세제로 닦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로 부드러운 솔로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직사광선이 아닌 햇빛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직사광선 아닌 곳에다가 그늘에다가 서늘하게 말려주셔야 되고요. 바짝 말려서 보관을 해주셔야 곰팡이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사실 불편하긴 하지만 맛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나무 찜기 장점이 하나 더 있네요. 뭐냐면 저희가 물이 그 냄비 뚜껑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스텐 찜기의 뚜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위로 맺혀서 똥방똥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뚜껑에는 항상 면보를 두껍게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찜기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위에서 똥방똥방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위에 맺히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떡을 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편이나 절편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는 요 스텐찜기랑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방앗간 전문 스팀기에서 떡을 찌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스텐찜기를 보여드릴게요. 스텐찜기의 장점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칸이 밑에 칸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자리 차지가 거의 안 되고요. 이게 영구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스텐은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한다 해서 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조금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격은 비슷해요. 이 나무찜기랑 이 스텐찜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리도 편안하고 다 좋은데 뭐냐면 이 뚜껑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보를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세미로 박박박박 닦아도 되기 때문에 퐁퐁으로 막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서 확실히 그런 청결에 관한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스텐찜기를 그냥 스텐찜기라고 하지 않고 사실 이 브랜드 제품명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브랜드명이 바로 굿대예요. 굿대찜기라는 걸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 굿대찜기의 특징이 여기 밑판이 이렇게 빠져요. 구멍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약간 올려서 저희가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을 하거나 쌀가루를 좀 평평하게 만들거나 수박 썰기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기 우리가 안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게 판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거나 유격을 줄 때 정말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찜기를 쓸 때 보통 엄청 잘 쓰시는 분들은 뭐 위아래 한 번에 다 떡을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 분들일수록 아래 칸이 아닌 위 칸에만 떡을 찌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위 칸에다가 떡을 찌면서 아래 칸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두 칸을 모두 다 올리게끔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 물솥에 물 조절을 잘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물솥에 물을 너무 많이 넣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수증기로 떡이 떠져야 되는데 수증기로 떡이 쪄지는 게 아니라 여기 물이 막 퐁퐁퐁퐁퐁퐁퐁 막 끓어오르면서 밑에 떡을 적셔요. 네, 그래서 떡을 분명 요렇게 올려서 이쁘게 찌려고 했는데 밑에는 이미 절편처럼 물기가 너무 많고, 그 물기가 너무 많이 젖는 게 싫어서 또 금방 불을 끄다 보면 위에는 또 설익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수증기가 밑에서 위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2층에서 윗칸에다가만 떡을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떡을 어떻게 찌는 걸 배워왔는지, 또 지금 현재 원데이 같은 데 가셔서 떡을 한번 쪄보셨다면 그 선생님의 노하우가 맞는다면 그 선생님의 노하우대로 떡을 쪄보셔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내가 초보고 한 번도 떡을 쪄보지 않았어 라고 할 때에는 제 말대로 이 나무찜기인 것 같은 경우에도 윗칸에다가 떡을 쪄보시고요. 여기 스텐찜기인 굿대찜기에다가 찔 때에도 윗칸에다가 떡을 찌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떡을 한번 찌고 나면은 이제 얘가 뚜껑에 있는 천이 많이 젖거든요. 근데 이거를 떡을 한 번 더 짜야지 하고 이 젖어있는 뚜껑을 한 번 더 쓰시게 되시면 아무리 면보가 있어도 그 떡 위로 물이 막 뚜뚜뚜뚜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은 최대한 이 뚜껑의 개수가 아닌, 내가 한 번 하루에 이 찜기 하나 가지고 4번에서 5번 찔 거다 그러면 면보가 조금 넉넉히 있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뚜껑을 이제 한 번 더 쓰게 되면 젖어 있는 면보를 빼내고 저희가 새 면보를 다시 위에 뚜껑을 묶어서 다시 한 번 더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이 양쪽의 찜기를 다루는 노하우가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우선은 이렇게 약간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만약 동일한 쌀가루가 있어요. 동일한 쌀가루가 있는데 나무찜기에다가 찔 때랑 이 굿대라는 찜기에 찔 때랑 저는 물주기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물주기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물주기란 쌀가루에다가 물이나 기타 다른 걸 넣어서 저희가 떡을 찌기 알맞게 수분을 조절해 놓은 상태를 물주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물주기를 이 굿대찜기에다 할 때랑 나무찜기에다 할 때랑 조금 차이를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굿대찜기는 스텐이에요. 물이 바로 수증기가 올라가서 바로바로 그 찜기에 맺히지 않고 바로 떡에 투과가 돼요. 근데 나무찜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우선 약간의 수분을 먹고 그 다음에 떡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대처럼 수분을 줬다가는 나무찜기에서는 조금 왜 이렇게 물이 적은 것 같은 떡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무찜기에 넣을 때는 조금 더 물을 더 넣는다 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나무찜기를 다루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요. 우선은 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물주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물을 내가 다 주고 나서 설탕까지 준 거예요. 그 설탕까지 다 넣고 이제 다 떡을 다 된 것 같아. 물주기도 됐고 설탕도 넣었어. 이제 틀에다가 넣어볼까 했는데 틀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만져보니까 쌀가루가 이대로 했다가는 물이 너무 적은 떡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물솥에다가 물 양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그러니까 물솥의 양은 그냥 중간만 넣으랬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물솥에 넣는 물 양에 따라서도 나오는 수증기의 양이 다르겠죠. 그러면은 내가 물을 적게 넣은 것 같아 라고 할 때 물솥의 양을 조금 물을 높여주고, 내가 물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하면 물솥에 있는 물의 양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세요. 선생님, 그 쌀가루 킬로그램당 물주기 양을 딱 정확하게 그람수로 알려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배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떤 찜기를 쓰느냐, 어떻게 물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쌀가루를 많이 오픈해 놨느냐,
내가 물주기를 하고 혹시 딴짓을 조금 하다가 다시 온 거냐에 따라서 물주기가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앙금을 마스터하는 기간보다 떡을 마스터하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세요. 뭐냐면 기술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이것도 몸에 배는 기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연습을 거쳐야만 몸에서 반응을 하고 자동으로 사이드미러도 보고 자동으로 나 옆칸으로 갈래 하면 깜빡이도 그냥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른쪽에 하고 딱 키고 이거는 초보분들이 연습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떡도 처음에는 요 정도면 여기다가 몇 스푼을 더 넣어요. 이렇게 노련하게 배우는 게 이제 자격증반에서 저희가 떡을 배우잖아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 또 연습하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쵸? 점점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앙금 플라워도 마찬가지지만 떡도 기술직이다. 한마디로 내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맛있는 떡이 나오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내가 편안하게 물주기를 할 수 있고 떡을 찔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첫 주문을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너무 떨리고 내가 이게 물주기가 잘 된 건가 너무 고민스럽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연습을 많이 거쳤어도 첫 주문은 정말 떨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5개 주문이 들어와도 10개 주문이 들어와도 아주 마음 편안하게 떡을 찔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그만큼 노련하게 많이 연습을 했고 많이 쪄봤기 때문에 요 정도면 요렇게 조절을 해야지 요 정도면 요렇게 조절을 해야지 라는 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물주기에 대한 동영상도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번 튀기기 이런 그런 물주기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얼만큼 넣었을 때 맛있게 나왔는지를 집에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화력에 따라 다르고 물솥에 따라 다르고 물찜기에 따라서 다르고 쌀가루 물주기에 따라서 다르고 어떻게 물 줬는지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 동영상 하나만 본다고 해서 떡이 정말 잘 쪄져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나무찜기 장단점 아셨고 스텐찜기의 장단점 아셨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찜기를 써서 어떻게 관리하고 싶다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물솥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보다는 스텐으로 구매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 찜기 말고도 정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찜기 하나를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업소용이긴 한데 약간 막 100만 원 넘는 찜기를 드리기 조금 힘드실 때 그럴 때 쓰시는 다른 네모난 시루, 사각시루 찜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말 창업할 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홈에서 집에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간간히 내가 맛있는 간식떡을 만들고 싶을 때는 딱 요거 스텐이나 나무찜기 둘 중 하나로 골라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찜기 한번 구매해 보세요. 아셨죠? 쌀가루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 드렸잖아요. 쌀가루 한두 1kg, 2kg는 방앗간에서 못 찔 때 구매하는 구매처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셔서 저희가 떡을 쪄볼 거예요. 우선은 찜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